다음은 170번 문제. 유전 현상이 맨델의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할 때 큰 키와 작은 키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둘 다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자손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비와 유전자 형의 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맨델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제1법칙인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면 두 이형접합이 교배를 했었을 때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개체는 두 생식 세포에 대한 조합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정자가, 어머니에게서 난자가, 정자가 라지 T를 가지는 것, 스몰 T를 가지는 것, 난자가 라지 T를 가지는 것, 스몰 T를 가지는 것. 이때 맨델의 법칙을 따른다는 말은 한 개체에서 이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같은 종류로 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라지 T가 선택이 될 확률이 2분의 1, 스몰 T가 선택이 될 확률이 2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라지 TT가 되고, 이때 여기에는 이 개체에 대한 사건은 두 생식세포의 사건이 합쳐진 것입니다. 난자가 만들어지는 사건과 정자가 만들어지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지, 이런 사건을 독립사건이라 합니다. 이 독립된 두 사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는 것을 동시사건이라 하고, 동시사건은 고배 법칙을 따릅니다.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은 두 사건에 대한 곱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이형접합이 되게 되고, 같은 원리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도 마찬가지 이형접합이 되게 되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열성순종이 되게 되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만약에 이런 주머니에 붉은색 구슬이 3개가 들어있고 흰색 구슬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것이 내 눈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빈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빈도는 전체 요소분의 특정 요소의 비를 빈도라 합니다. 그러면 붉은색의 빈도는 전체가 4개, 붉은색이 3개, 4분의 3이 됩니다. 흰색의 빈도는 전체가 4개, 흰색이 하나, 4분의 1이라 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주머니에 붉은색 구슬이 3개가 있고 흰색 구슬이 하나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손을 집어넣었을 때 손이 어떤 구슬을 잡을지는 무작위적인 사건입니다. 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구슬을 하나를 선택을 할 때, 이때 붉은색 구슬의 선택 확률은 붉은색 구슬의 빈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선택 확률은 4분의 3, 흰색의 선택 확률은 4분의 1이라 합니다. 이것은 확률입니다. 확률은 미지의 사건에 대한 기대치가 확률인 것이고, 빈도는 관찰된 사건에 대한 관측치가 빈도가 되게 됩니다. 동시사건은 코베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가 2가지이고
여기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니까 둘에 대한 조합에 대한 전체 가지수는 2 곱하기 2가 되어서 총 4가지 경우가 되게 됩니다. 이 4가지를 대립 유전자 형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이제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지 유전자 형을 가지고 나누어라. 그러면 유전자 형은 이렇게 3가지의 유전자 형이 있을 것이고 얘는 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이고 얘도 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인데 얘는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이 사건도 이 조건에 부합되고 이 조건도 이 사건도 이 조건에 부합이 되니까 이런 경우를 동일 사건이라 합니다.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독립된 두 사건을 동일 사건이라 하고 동일 사건은 합의 법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분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이 빈도에 대한 혹은 확률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곱하게 되면 분리비가 됩니다. 4와 2에 대한 최소 공배수는 4가 되는 것이니까 4를 곱하게 되면 1대 2대 1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분류합니다. 표현형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표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성과 열성이 있다. 우성은 라지 T를 하나만 가지면 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합니다. 열성은 라지 T를 가지지 않는 것이 열성이 되니까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제는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도 우성, 이 사건도 우성, 이 사건도 우성이니까 이제는 세 가지의 사건이 모두 이 조건에 충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 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이 이 조건에 부합되니까 이들을 더한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되게 됩니다.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이고 분리비는 이들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3대 1이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번 다음 완두의 꽃 색깔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말자. 여기는 이 색깔이 있는 것은 얘는 보라색 꽃이고 얘는 흰색 꽃이다. 꽃색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대립 유전자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리얼의 자손은 모두 보라색 꽃만 나타낸다. 먼저 이렇게 가계도가 주어지게 되면 가계도에서 두 부모의 표현형과 다른 표현형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손의 표현형이 열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우성 사이에서는 열성이 태어날 수 있지만 두 열성 사이에서는 우성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열성이 되니까 흰색이 열성이 되니까 보라색은 우성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열성은 열성 동형접합이겠지. 이 하나는 엄마에게서, 이 하나는 아빠에게서 제공받는 것이니까 이들은 스몰 t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스몰 t를 가지고 있는데
우성이 되려면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성이 되려면 우성 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성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얼의 경우에 자손이 모두 보라색 꽃만 나타난다는 말은 얘는 순종, 동형접합이라는 뜻입니다. 순종, 동형접합이다. 여기에는 이 경우에는 얘가 동형접합, 즉 라지 TT가 되어야지만 되겠지. 1번에 대립 유전자 라지 T는 흰색 표현형을 나타낸다. 우성이 보라색이 우성이라고 그랬어요.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되되 라지 T가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니까 라지 T가 우성, 라지 T가 보라색이어야 됩니다. 흰색 표현형이 아니라 보라색이라 해야 되겠지. 이번에 기역과 니연의 유전자형은 같다. 니연의 경우에는 이형접합입니다. 여기에서 얘는 우성인데 얘는 열성이니까 열성은 정해집니다. 열성 동형접합이다. 이들이 열성 동형접합이다. 그러면 하나의 T는 여기에서 오고 하나의 스몰 t는 여기에서 와야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얘는 이형접합이어야 된다. 기역은 여기에서 스몰 t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우성이 되려면 라지 t가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기역도 이형접합이고 니연도 이형접합이 되게 됩니다. 유전자형이 같아 했으니까 참이다. 3번에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일 확률이라 했습니다.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일 확률은 여기에서 이 세 유전자형에 대한 분리비가 1대 2대 1입니다. 근데 이미 디귿 자체의 꽃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디귿이 되게 됩니다. 이 디귿에서 이형접합이 될 확률이니까 이것이 되겠지. 확률은 빈도와 같다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빈도는 전체 요소 1 더하기 2, 3분의 특정 요소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이형접합일 확률은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에 리얼을 금정교배할 시 태어나는 자손들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이다. 리얼을 금정교배할 때 금정교배는 열성 동형접합, 열성 순종과의 교배를 금정교배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리얼은 라지 TT니까 이것을 스몰 TT와 교배를 시키게 되면 모든 자손은 이형접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동형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다. 다음 172번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인자 유전은 분리의 법칙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이지. 멘델의 제1법칙을
분리의 법칙이라 하면 분리의 법칙이 성립이 되기 위한 조건이 우열의 법칙이 성립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열의 법칙은 형질이 우성과 열성이 구분된다가 우열의 법칙이고, 분리의 법칙은 부모 세대에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던 형질의 상태가 자손 상태에서 분리되어서 드러날 수 있다가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과 우열의 법칙이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의 유전자, 이때 유전자는 유전자 좌를 의미합니다. 유전자 좌에 두 개의 대립 유전자만 존재해야 됩니다. 표현형이 두 종류여야만 되고, 두 종류의 표현형이 우열 관계가 분명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나의 형질은, 이때 형질은 표현형을 말합니다. 하나의 형질은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의 유전자, 이때 유전자는 유전자 좌입니다.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에만 관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멘델의 제1법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멘델의 제2법칙은 독립의 법칙이라 합니다. 독립의 법칙은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유전 사건이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러면 두 유전자에 대한 유전 사건이 독립적이 되기 위해서는 두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만 됩니다. 이 5가지의 위배가 되게 되면 이것은 멘델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다인자 유전은 뭐냐 그러면, 이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말합니다. 여러 개의 유전자란 뜻입니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합니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니까 여기에 위배가 되게 되지.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멘델의 법칙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분리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공동우성은 서로 다른 자위에 있는 두 개의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는 현상이다. 공동우성은 서로 다른 자위에 있는 두 개의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는 현상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자위가 아니라
같은 자위에 있습니다. 같은 자위에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다면 발현은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표현형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얘는 이 다면 발현에 대한 정의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표현형을 나타내는 것을 다면 발현이라 합니다. 참이다. ABO식 혈액형은 얘는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유전자 좌, 여기를 I 유전자 좌라 합니다. 이 I 유전자 좌에 대립 유전자가 A, B, O라고 표기해도 되고 I의 첨자 A, I의 첨자 B, 얘는 O는 스몰 i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복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얘는 하나의 유전자 좌에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복대립 유전자라 합니다. 따라서 얘는 3개니까 성립이 되게 됩니다. 복대립 유전의 예이다. 참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답은 이 1번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는 이전에 기출된 문장이라 해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다인자 유전은 멘델의 법칙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을 이 사람은 뭔가를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의 법칙은 부모 세대에서 표현되지 않던 형질이 자손 세대에서 분리되어서 드러나는 것을 분리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지, 분리의 법칙이 분리비가 1대2, 1대2대1, 분리비가 성립이 된다를 분리의 법칙이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1번은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다음. 참고로 여기에서는 얘가 완전하게 틀린 지문이니까 만약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면 항상 객관식 문제에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답지에서 2개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한 것을 찍기보다 가장 명확한 것을 답으로 찍기 바랍니다. 다음 173번. 다음은 어떤 동물의 털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유전자형이 양성 잡종인 2개체를 교배시켜 충분한 수의 자손을 얻는다면 그 자손들 중 표현형이 노란색인 개체의 비율은, 얘는 두 양성 잡종을 교배합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우성, D에 대해서 우성, A에 대해서 우성, D에 대해서 열성, A에 대해서 열성, D에 대해서 우성, A와 D에 대해서 둘 다가 열성. 이 동물의 털색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지 A와 라지 D는 각각 A와 D에 대해 우성이다. A와 D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상에 존재한다. 서로 다른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니까 독립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에 대한 분리비가 9대 3대 3대 1이다. 표는 틀색의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을 나타낸 것이다. 얘가 A가 우성, D가 우성, A가 우성, D가 우성, A가 우성, D가 우성, A가 우성, D가 우성인 것이지. 그래서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 쓴 것입니다. 보통은 이들 네 가지를 함께 표기하고자 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 A가 우성, D가 우성. 여기도 마찬가지 이 둘을 함께 표기할 때는 A가 열성, D가 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함께 표현할 때 A가 우성, D가 열성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A와 D가 둘 다가 우성인 것은 검은색이 되고 A가 우성이고 D가 열성인 것은 노란색이 되고 A가 열성이고 D가 우성인 것은 갈색이 되고 A와 D가 둘 다가 열성인 것은 노란색이 됩니다. 전체 총합은 16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노란색인 개체의 비율이니까 노란색은 이 조건도 노란색이 되게 되고 이 조건도 노란색이 되게 됩니다. 확률은 빈도와 같아 있습니다. 빈도는 전체 요소분의 특정 요소 2대 얘는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동일 사건이니까 더해주면 되지, 그지? 4가 되게 됩니다. 는 4분의 1이다. 따라서 25%라 하면 됩니다. (174번에) 대립 형질에 대해 우성과 열성이 완전하게 나타나고 각각의 형질이 독립적 유전되는 완투콩 식물이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표는 각 형질의 유전자형을 나타낸 것이다. 둥글고 노란색 종자를 가진 키가 큰 삼성 잡종인 부모 완두콩 식물을 교배하여 둥글고 초록색 종자를 가진 키가 작은 자손 완두콩 식물을 얻을 확률이 얼마냐? 얘는 R에 대해서 이형접합, 잡종, Y에 대해서 잡종, 이형접합, T에 대해서 이형접합, 삼성 잡종을 자가 수분이라 하거나 자가 교배라 합니다. 했었을 때 둥글고 초록색 종자, 둥근 것이니까 얘는 R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R에 대해서 우성. 초록색이니까 Y에 대해서는 열성. 작은 키니까 키에 대해서는 열성이 되게 됩니다. 전부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고 했으니까 사건을 쪼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R에 대해서 두 잡종의 교배에서 우성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Y에 대해서 두 잡종 사이에서 열성 순종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다음은 T에 대해서 두 이형접합, 두 잡종 사이에서 열성 순종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전부 독립된 사건이고 독립된 사건이 동시에 함께 출현하는 것을 동시사건이라 하고 동시사건은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 수를 다 곱하게 되면 64분의 3이란 수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64분의 3이다.
다음. (175번) 다음은 분꽃 꽃잎 색깔의 유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은 모두 순종이다.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교배하여 잡종일 때 얘를 F1이라 합니다. 를 얻었더니 모두 분홍색 분꽃의 개체만 나왔다. 붉은색과 라지 RR이라 하자. 흰색을 스몰 RR이라 하자. 교배했었을 때 라지 R, 스몰 R이 나왔는데 얘가 분홍꽃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중간 형태인 것이지 중간 유전, 불완전 우성이다. F1을 자가수분하여 잡종 2대를 얻었다. 잡종 제2세대를 F2라 합니다. 얘를 자가수분한다. 자가수분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분리비가 1대 2대 1이 될 것이고 얘는 붉은색이 되고 얘는 분홍색이 되게 되고 얘는 흰색이 되게 되겠지. 따라서 1번에 복대린 유전에 해당한다. 복대린 유전은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것을 복대린 유전이라는데 얘는 2개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붉은색 꽃 형질은 흰색 꽃 형질에 대해서 우성이다. 얘는 우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3번에 F2에서 붉은색 분꽃 대 흰색 분꽃의 비이니까 이것과 이것의 비는 같다라고 해야 된다. 4번에 F2에서는 표현형의 분리비와 유전자형의 분리비가 같게 나타난다. 표현형의 분리비가 1대 2대 1이다. 대립 유전자형의 분리비도 1대 2대 1이다. 그래서 같다. 참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번 문제에서 사성잡종 교배에서 F1 개체의 유전자형이 이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라지 D 스몰 d이다. 이 네 종류의 유전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다고 가정하고 이때는 독립적으로 분리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고 표현합니다. F1 개체를 자가수분시켰을 때 F2 개체가 얘를 자가수분시켰다. 자가수분이라 해도 되고 자가교배라 해도 되고 자가수분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적어두면 됩니다. 같은 것끼리 교배했다. 여기서 F2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c, 라지 D, 스몰 d의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이 얼마냐? 아까 연습했듯이 하나씩 하면 된다. 먼저 A에 대해서 두 이형접합, 두 잡종 사이에서 이형접합, 잡종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B에서 두 잡종 사이에서
우성 순종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두 잡종 사이에서 열성 순종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두 잡종 사이에서 잡종 이형접합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전부 독립된 사건이니까 얘는 곱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전체를 다 곱해주면 되니까 답은 64분의 1이 되게 된다. 다음 177번 어떤 식물에서 색소 생성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라지 A와 라지 B에 의해 결정된다. 대림 유전자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대림 유전자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서 각각 우성이다.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라지 B가 모두 발현될 때 색소가 생성된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얘는 다른 염색체가 존재한다. 이 양성 잡종을 교배했다. A가 우성, B가 우성. A가 우성, B가 열성. A가 열성, B가 우성. A와 B가 둘 다가 열성. 이때 둘 다가 모두 발현된다니까 이들의 분리비가 9대 3대 3대 1이 될 때 얘만 색소를 가진다. 이들은 색소를 가지지 않는다. 기억에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 식물끼리 교배했을 때 색소가 생성되지 않은 식물 개체 중 유전자형이 스몰 AA, 스몰 BB1 확률 얘는 색소가 생성되지 않는 식물 개체 중이니까 이 집단으로 제한되게 되는 것이지 이 집단에서 이것이 선택이 될 확률이니까 확률은 빈도라 그랬어요. 이 흰색에 대한 집단은 전체가 7, 원하는 것이 1. 그래서 16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이라 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색소가 생성되지 않는 식물 개체 중이란 문장이 빠져버리고 유전자형이 이것이 될 확률 그러면 이때는 답은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미연에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인 개체와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인 개체를 교배했을 때 여기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한 종류밖에 없지. 여기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한 종류밖에 없지. 따라서 생성되는 개체는 둘 다가 이형접합인 양성 잡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산되는 F1에서 모두 색소가 생성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모두 색소가 생성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 식물끼리 교배했을 때 색소가 생성되는 개체와 생성되지 않는 개체의 비율은 9대 7이다 참이다. 리얼에 유전자형이 양성 잡종인 개체와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인 개체를 교배했다. 얘는 A에 대해서 잡종, B에 대해서 잡종인 것을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인 개체와 교배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네 가지이고, 여기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색소가 생성되는 개체와 생성되지 않는 개체의 비율이니까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가 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가 되게 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가 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라지 A, 라지 A, 스몰 b가 되게 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가 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되게 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라지 A, 스몰 B, 스몰 b가 되게 됩니다. 이때 얘는 독립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멘델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경우라면 이들의 분리비가 같아야 되지. 이들의 분리비도 같아야 되지. 그 말은 각각에 대한 개체의 선택 확률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A와 B에 대해서 전부 우성인 것이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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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되게 됩니다. 총 6개가 되니까 색소로 생성하는 것과 생성하지 않는 것의 비는 3대 1이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혹은 여기에서는 사건은 2개밖에 없으니까 색소로 생성하는 것과 색소로 생성하지 않는 것, 그 중에서 하나, 색소로 생성하는 것이 A가 우성, B가 우성입니다. 여기에서 각각 하나씩 따지면 됩니다. 얘와 얘 사이에서 A가 우성일 확률은 무조건이지. 얘와 얘 사이에서 B가 우성일 확률은 4분의 3이 되게 되지. 독립된 두 사건이 동시에 출현할 확률은 코베 법칙이 성립한다. 4분의 3이다. 그러면 색소가 생성이 되는 것과 생성되지 않는 것에서 생성되는 것이 4분의 3, 생성되지 않는 것은 4분의 1이겠지 당연히. 이들에 대한 분리비니까 3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의 비율은 3대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답은 드러이다. 다음 178번 보기는 개의 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보기에서 개의 틀 색깔은 합성된 색소, 검정색 또는 갈색이 틀에 침착되면서 결정되는데 색소 침착이 안 되면 노란색이 된다. 검정색 색소 합성 유전자는 라지 A, 갈색 색소에 대한 색소 합성 유전자는 스몰 a. 이것에 대해서 우성이다. 색소 침착이 되는 유전자 B는
색소 침착이 되지 않는 유전자 B, 스몰 b에 대해 우성이다. 그 말은 색이 형질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B에 대한 조건이 우성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때 이것이 우성, 이것이 열성이다. 색소 합성 유전자와 색소 침착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독립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유전자형이 양성 잡종인 검정색 암수를 교배했다. 여기에서 A가 우성, B가 우성, A가 우성, B가 열성, A가 열성, B가 우성, A와 B가 둘 다가 열성. 이제 이 경우가 상위에 대한 것입니다. 얘는 B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A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한 조건이 스몰 b가 되게 되면 얘는 A에 대한 형질 발현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분리비가 9대 3대 3대 1에서 3과 1은 노란색이다. 이제 B에 대한 조건이 우성이 충족이 되게 되면 라지 A일 때는 검정색이고 스몰 a일 때는 갈색이 되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자손의 털색이 노란색일 확률이니까 전체 합이 16, 노란색이 1 더하기 3, 4, 4분의 1이라 해도 되고 16분의 4라고 해도 되고 답은 2번이다. (179번) 문제에서 가와 나는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깃불 모양과 키를 조사하여 그 분포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두 유전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깃불 모양은 우성과 열성으로 구분되는 우열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분리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멘델의 법칙에 적용되는 집단인 것이지, 얘는 멘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다인자 유전이라 합니다. 혹은 양적 형질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염색체 혹은 DNA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중가닥 DNA야. 원래는 여기에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에서 얘가 여기에 복사가 됩니다. 근데 얘는 A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똑같은 A 단백질이 만들어져. 근데 이 유전자에 대한 것을 A라 하지를 못합니다. 약속 때문에. 왜냐하면 이 멘델 유전학에서는, 전달 유전학에서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에 대한 정보도 함께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면 다른 유전자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A를 A라 하지 못하고 대신 B라고 표기한 거예요.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종에서 또 유전자가 또 한 번 더 복사가 된 거지. 단백질은 똑같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A나 B로 표기하지 못하니까 C라고 표기한 거야. 이때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을 대문자로 표기하고 이것에 대한 열성을 소문자로 표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삼성 잡종이 교배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 대림 유전자형은 A에서 3가지, B에서 3가지, C에서 3가지니까 유전자형은 3의 3 세제곱이니까 27가지가 가능합니다. A에서 3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설마 알겠죠? 3가지. B에 대해서도, C에 대해서도. 근데 표현형에 대한 것은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적 형질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조건 이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백질의 양이 형질을 결정한다라면 그러면 단백질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우성 대림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개체가 되게 되겠지. 그 다음은 5개는 우성인데 하나는 열성. 그 다음은 4개는 우성인데 2개가 열성. 그 다음은 3개가 우성이고 3개가 열성. 그 다음은 2개가 우성, 4개가 열성. 그 다음은 하나만 우성, 5개는 열성. 전부 열성. 총 형질 상태가 7가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수학에 대한 것입니다. 생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숫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여섯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를 이용을 해서 6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는 단어를 만들 때 전체 단어에 대한 가지수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카드가 6장이 있습니다. 이제 한 장을 사용을 했으니까 다음 위치의 카드가 5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4개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2개, 그 다음은 1개. 고1 때 확률 통계에서 이 정도는 배워봤겠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것을 6 팩토리얼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는 A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4장이고 B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2장입니다. 이 6장의 카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 수가 몇 개이냐 라고 묻는다라면 얘는 먼저 다 다른 글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경우의 수가 6 팩토리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같은 글자이지. 그래서 같은 것을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다르다라고 계산했는 만큼 나누어 주면 되겠지. 4 팩토리얼 얘도 같은 것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것을 조합이라 합니다. 흔히 그림을 그릴 때 6C 4나 6C 2로 그림을 그립니다. C는 컴비네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글자는 다르지만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같은 것이니까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전부 같은 대문자, 즉 대문자, 소문자만 보면 돼. 6개가 전부 대문자니까 이것에 대한 경우의 수는 6, 콤비네이션 6이 됩니다. 6 콤비네이션 6은 한 가지입니다. 얘는 5개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종류가 2가지가 있대 5개, 1개 있는 것이지. 6 콤비네이션 5가 되게 됩니다. 얘는 6 콤비네이션 1과 같습니다.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얘는 4개가 대문자, 2개가 소문자. 그래서 6 콤비네이션 4 혹은 6 콤비네이션 2라 합니다. 얘는 계산을 하면 15가 되게 됩니다. 얘는 대문자가 3개, 소문자가 3개, 6 콤비네이션 3이 됩니다. 얘는 계산을 하면 20이 되게 됩니다. 얘는 대문자가 2개, 소문자가 4개니까 6 콤비네이션 2 혹은 6 콤비네이션 4 같은 값입니다. 얘는 15가 되게 됩니다. 얘는 6 콤비네이션 1, 6 콤비네이션 5, 얘는 6이 되게 됩니다. 얘는 6 콤비네이션 0이 되는 것이니까 1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우고 이 숫자만 외우면 됩니다. 1대, 6대, 15대, 20대, 15대, 6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키의 유전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대신 키에 대한 것은 더 많은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환경적인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연속 별량처럼 관찰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에 귓불 모양은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귓불 모양이 아니라 키가 다인자 유전인 것이지. 2번에 귓불 모양은 대립 형질이 명확히 구분된다니까 참이 되겠지. 세 번째, 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는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인자입니다. 유전자가 여러 개라 해서 다인자라 합니다. 4번의 키는 멘델의 법칙에 따른 우성과 열성의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멘델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다음 180번 문제에서 마르판 증후군은 특정한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유발된 유전 질환이지만 다수의 조직 및 기관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을 나타낸다.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형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형질에 관여하면 다면 발현.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게 되면 다인자 유전.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것은 다인자 유전.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형질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다면 발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폴리몰피즘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의 형질이 몰피즘이니까 형태가 폴리,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해서 다형성. 공우성은 코도미넌스니까 우성에 대한 것이 이것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우성이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유전자형이 M인 사람은 혈액형이 M 혈액형입니다. NN인 사람은 혈액형이 N형 혈액형이 되게 됩니다. MN이 되게 되면 혈액형을 MN형이라 합니다. 이때 혈액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적혈구가 있으면 적혈구막에 적혈구 항원이 있습니다. 이 적혈구 항원이
어떤 항원을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혈액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mm은 M 인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M 항원만 표현되게 됩니다. NN은 얘는 mm이 되게 되면 얘는 NN은 N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N 항원만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유전자형이 MN이 되게 되면 얘도 발현되고 얘도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발현된다는 얘기야. 즉 혈구막에 M 항원도 존재하고 얘도 발현되어 가지고 N도 발현되는 것. 이것을 공우성, 공동우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불완전 우성과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불완전 우성은 예를 들어서 RR인 것과 R 스몰 r인 것에서 얘는 붉은색 색소를 둘 다 만듭니다. 색소가 두 개이다. 얘는 붉은색 색소가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얘는 붉은색 색소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흰색이 되고 얘는 붉은색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붉은색이 되는데 얘는 붉은색 색소의 양이 적으니까 이것보다는 더 희석된 형태로 보이니까 분홍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만 발현되고 얘는 발현되지 않는 것이지 대신 이것과 이것의 단백질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질 상태가 다르게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불완전 우성이라는 것이고 얘는 동등한 가치를 두고 함께 발현되게 되면 얘를 공동우성, 코도미넌스라 합니다. 그러면 공우성과 불완전 우성에 대한 것도 구분되겠지. 얘는 개념 묻는 문제니까 마무리하면서 얘는 여러 개 폴리진이잖아.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것. 이것을 다인자 유전. 얘는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형질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단면 발현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